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성무패 토토 2회차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중에 있었던 회차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가 들어오면서 좀 이변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2월이 된 회차인데 이번에도 또 세리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EPL이 빠지고 라리가가 들어와서 라리가도 뭐 이변이 뭐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세리 같은 경우에 또 주중 경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도 이번 회차도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 대 사스올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피오렌티나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현황 같은 경우에는 피오렌티나는 만드라고라 선수가 결장 예정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로페즈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네, 지금 피오렌티나가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봤었을 때 특히나 홈에서의 경기라면 피오렌티나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홈에서는 피오렌티나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아쉬운 부분들은 여전하나 지난 시즌까지는 공격에서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렇게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에 비해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스올로라서 사실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유리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경기를 승무패로 이 최종픽을 지우는 이유는 아무래도 피오렌티나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스올로가 공격에서의 화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기회 자체는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사스올로가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 역시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지만 무승부까지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경기는 최종픽에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레를 홈일 때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최근에 우선은 부상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블라우비치가 결장 예정이고 디마리아 그리고 콰드라도, 보누치, 데실리오가 결장 예정입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부상자는 없습니다. 그 점은 우디네세에게 있어서는 다행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경기는 유벤투스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워낙에 좀 앞섰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유리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바친 부분은 특히나 무리키가 있을 때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이강인과 무리키가 공존했었을 때 그 경기력을 살펴봤었을 때는 레온이 없는 바이돌리드라면 저는 이 경기는 마루카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이 좀 많이 밀려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마루카가 많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픽 모두 단독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죄송합니다. 몬차 대 인터밀란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단 한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몬차는 센시가 지금 결장 예정이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브로조비치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 다 핵심 자원들이 좀 결장 예정이긴 해요. 몬차 같은 경우는 센시가 어쨌든 중원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 같고 인터밀란도 마찬가지로 브로조비치가 중원에서의 모습이
그 공백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난하게 인터밀란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배당도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 인터밀란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나폴리 상대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인터밀란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지금 인터밀란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세리에 같은 경우는 이런 경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이 경기는 몬차의 단독 무승부로 좀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지로나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에스파뇰이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최근에 전패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로나 상대로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바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베르나르도 그리고 후안페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경기는 사실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려서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맞는 판단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좀 무승부가 많이 느껴지는 게 에스파뇰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홈에서는 일단은 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홈에서는 괜찮은 부분을 보여주는 에스파뇰이고 지로나가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좋은데 에스파뇰이 공격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지로나의 장점을 살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공격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지로나가 더 좋은 부분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없었던 전적 때문에 승패 방향을 좀 가져가자면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에스파뇰이 홈에서 지로나 상대로 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독식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살레르니 대 토리노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살레르니가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살레르니는 줄리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파스칼이 결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전 키퍼인 세페 키퍼가 결장 예정입니다.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팔레그리가 결장 예정이고 싱고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지금 토리노가 펠레그리 선수가 없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살레르니의 전적과 이 경기력을 봤었을 때 이번 시즌 토리노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경기는 토리노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알메리아 대 이제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알메리아 상대로는 그렇게 좋지 못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도 이 경기적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이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게 좀 전적들도 그렇고 순위적으로도 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경기적인 부분들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결장 예정자가 없고요. 소시에다드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그리고 베나트 선수가 결장 예정인데 완전히 주전 자원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알메리아가 이 보여주는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소시에다드의 최근의 흐름과 이 밸런스 그리고 경기력 모두 소시에다드가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점이나 아니면 상대 전적에서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 경기는 좀 이변의 가능성이 저는 좀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원정에서의 소시에다드라면 저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어쨌든 질 가능성은 지금 흐름만 놓고 봤었을 때 좀 적기 때문에 무패 투픽이면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스페치아 대 레체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스페치아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스페치아는 이제 베르데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주전 키퍼인 드라코프스키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체 같은 경우에는 비스트로 그리고 헬가슨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지금 스페치아가 순위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경기적인 부분들이 사실 레체에 비해서 밀리긴 해요. 근데도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이나 아니면 저는 스페치아가 이 측면의 스피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 레체의 수비가 저는 쉽게 막아내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레체가 공격적인 부분들은 의외로 괜찮지만 수비적인 부분들이 좀 아쉬울 때도 많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득점적인 부분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팀이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은 스페치아가 밀리긴 하더라도 홈에서의 경기라면 레체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신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고 베티스가 조금 더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네요.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라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부상자는 없고요.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아쿠오쿠 그리고 후안크로즈가 결정 예정인데 뭐 주축 자원까지는 아니라서 뭐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저는 사실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 스타일 자체가 특히나 베티스가 이 공간이 워낙에 많은 팀이기 때문에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라요가 역습이 나쁘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베티스의 수비적인 많은 그 공간들을 라요가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승패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공격적으로 이 빠른 템포와 역습에서의 스피드를 보여주는 베티스가 라요의 공격진보다는 화력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좀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라요나 베티스나 두 팀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도 해서 저는 독식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 대 네, 그래서 나폴리 경기는 사실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전적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지금 나폴리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고 삼프도리아가 지난 경기 이변을 만들어냈었지만 또 한 번의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상대가 나폴리라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삼프도리아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세비야가 6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세비야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뭐 헤타페 상대로 좋았었던